어머니, 민수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도 가족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머니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더라고요. 분식집 매매금, 상가 임대료까지 합치면 4억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저희가 볼 권리 있지 않나요? 제 손이 떨렸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순덕이고 올해 71살 됐어요. 평생 작은 분식집 하나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남편이 39에 갑자기 세상 떠나고 나서는 혼자서 민수랑 민정이 둘 다 키웠지요. 분식집이라고 해봤자 골목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김밥 싸고 떡볶이 끓이고 라면 끓이고, 겨울엔 손이 트도록 차가운 물에 씻고 여름엔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며 일했어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처럼 살았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민수는 지금 38이고 민정이는 35살 됐어요. 둘 다 어릴 때는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민수는 엄마, 내가 크면 엄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 하고 말했고, 민정이는 엄마, 고생하지 마세요. 하면서 내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힘들어도 이 아이들 때문에 살만 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민수가 달라진 것 같아요. 30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작년에 드디어 분식집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올해 생일에는 소박하게나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요. 71번째 생일이니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분식집도 정리했으니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낸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 일주일 전쯤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다들 모여서 밥이나 함께 먹을까? 했더니 민수가 아, 엄마 생일이구나. 알겠어요. 서연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챙겨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일 이틀 전에 서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주에 좀 바빠서. 그리고 사실 요즘 누가 생일을 그렇게 챙기나요? 별로 의미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칠순이 아니라고? 별로 의미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나는 지금까지 일어난 해를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의미 없다는 뜻인가?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바쁜데 뭘.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 봐 빨리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팠죠. 내가 그동안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우리 딸 민정이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챙겨야죠. 오빠네가 바쁘다면 우리끼리라도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민수네는 안 왔고 민정이랑 둘이서 조촐하게 밥 먹고 케이크도 사서 생일을 보냈어요. 민정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때는 괜찮다고 딸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쓰렸어요. 그 후로 며칠은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자꾸 그 일이 생각났죠. 텔레비전을 봐도 밥을 먹어도 자꾸 요즘 누가 생일을 챙기냐? 넌 서연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정말 욕심이 많았던 걸까? 가족들과 함께 생일을 보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까? 하지만 생각해 봐도 억울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일을 크게 챙겨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남편 기일이나 아이들 생일, 명절 같은 걸 챙기느라 바빠서 내 생일은 그냥 넘어갔지만 올해는 분식집도 정리하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쯤 후의 일이었어요. 민정이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오빠네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별다른 거 없는데. 그게 서연이 언니가 자기 아버지 환갑 잔치를 준비한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이 아버지 환갑잔치? 며칠 전에 내 생일은 의미 없다고 하더니 이번엔 자기 아버지 환갑잔치를 호텔에서. 정말? 어디서 들었는데? 서연이 언니 지인이 우리 회사에 다니거든요. 그분한테 들었는데 서연이 언니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연회장도 예약하고 미국에 있는 동생도 부른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내 생일은 별로 의미 없다고 해놓고 자기 아버지 환갑잔치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한다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민수한테 전화했죠. 민수야, 서연이 아버지 환갑잔치 한다면서? 아, 엄마가 어떻게? 아, 다음 달에 있어요. 호텔에서 한다던데? 네, 그게. 서연이가 아버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효심이 깊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데? 너희가 그런 여유가 있었나? 그게. 엄마가 예전에 빌려주신 돈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하고. 합쳐서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작년에 민수가 사업한다고 해서 내가 분식집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게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 그 돈으로 서연이 아버지 환갑잔치를 한다고요. 민수야, 그 돈은 사업 자금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게.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 알겠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 평생 모은 돈으로 서연이 아버지 환갑잔치를 하겠다니. 그것도 내 생일은 의미 없다고 해놓고서 말이에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자꾸 생각이 나서 뒤척이기만 했지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걸까?
사흘 후에 우리 딸 민정이가 전화 왔어요. 엄마, 저번에 말했던 내 회사 지인분 있죠? 오늘 그분한테 더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또 뭔데? 서연이 언니가 그 잔치에 100명 넘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쪽 친척들은 물론이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그리고 엄마, 더 어이없는 건 서연이 언니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를 자기네는 원래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한다고 격이 다르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빠는 뭐라고 하던? 오빠는 별말 안 하더래요. 그냥 서연이 언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민수가 별말을 안 한다고? 자기 엄마한테 빌린 돈으로 처가 잔치를 하면서 별말을 안 한다고? 그날부터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이 들었죠.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환갑 잔치 일주일 전에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서연이 아버지 환갑 잔치에 오시는 건가요? 내 생일은 챙기지 않으면서 남의 생일 파티에는 와달라는 거구나. 알겠다. 사실 가기 싫었어요. 내 돈으로 하는 잔치를 보러 가서 뭘 하라는 건지. 그래도 안 가면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가기로 했죠. 잔치 당일 나는 그냥 평범한 한복을 입고 갔어요.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예전에 명절 때 입던 한복이었죠. 호텔에 도착했는데 정말 성대하더라고요. 로비부터 온통 꽃으로 장식해 놓고 웰컴 보드에는 서연이 아버지 사진까지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돈으로 하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연회장에 들어가니까 정말 화려했어요. 둥근 테이블이 10개도 넘게 차려져 있고 각 테이블마다 꽃꽂이며 촛불이며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화려한 잔치였지요. 서연이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고 있었는데 정말 예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한복도 완전 고급스러운 걸로 입고 머리도 전문적인 샵에서 했나 봐요. 그런데 나를 보더니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오셨군요. 저쪽 테이블에 앉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다른 손님들한테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데 나한테는 그냥 어디 앉으라는 얘기뿐이더라고요. 마치 초대하고 싶진 않았지만 상황상 의무적으로 초대한 사람 대하는 것처럼. 아들 민수는 신랑 쪽 대표로 축사도 하고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서연이 아버지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환갑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사위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사위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그 다음에 서연이가 아버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기뻐요. 아버지 환갑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어서. 우리 집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예의를 다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역시 다르네. 부럽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식사가 나오고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졌을 때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또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특히 친정 식구들이 멀리서도 와주시고. 아, 그리고 시댁 어머니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식사 중에 서연이가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참씩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잘 드세요라고 끄떡 인사하고 갔어요.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자꾸 서연이의 말들이 생각났거든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배려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다음 날 아침에 민정이가 전화 왔어요. 엄마, 어제 잔치 어땠어요? 그냥 잘했더라.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사실 민정이한테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참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지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잠도 못 잤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순덕 씨죠? 저는 한국은행 VIP 고객센터의 김현우 과장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은행에서 왜 전화를? 어머님의 비밀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연락드립니다. 누군가 어머님의 인감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비밀 계좌, 대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누군가 위조 인감으로 5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확인 전화를 드려서 막았지만 민수였어요.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머님의 총 자산이 1억 8천이 아니라 3억 5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이 계좌는 어머님이 잊고 계신 것 같은데 30년 전 남편분이 개설한 적금이 복리로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분식집 건물 말고도 다른 상가 두 채가 더 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죽은 남편이 몰래 해둔 투자들이 30년 만에 이렇게 불어났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거울 속 제 모습도 낡은 가구들도.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엄마 은행에 갔다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VIP 고객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엄마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수가 제 뒤를 쫓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탐욕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민정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그 다음 날 민정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죠.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 민수의 대출 시도, 그리고 진짜 재산 규모까지. 엄마 3억 5천이요? 민정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오빠가 엄마 도장을 훔쳐서 대출을. 이건 범죄예요. 그런데 그때 집 현관으로 민수와 서연이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뒤에는 서연이 친오빠 박진호까지. 그들이 저희를 미행했던 거죠. 엄마 여기 계셨구나.
민수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꾸민 티가 났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이 아니죠, 오빠. 민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미행한 거 맞죠? 박진호가 나서더군요. 어머니, 가족 간에 숨길 게 있으면 안 되죠.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이요? 제가 죽기를 바라세요.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가족인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전화였죠. 어머님, 방금 또 다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담보로 1억 원 대출 신청이. 통화를 끊고 민수를 쳐다봤어요. 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민수야, 너 또 뭘 했어? 엄마 그게 사업이 급해서. 사업. 도박빚 아니야? 민정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조사해봤어요. 오빠,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이 2억이 넘어요. 커피숍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서연이가 남편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뭐? 2억? 당신 나한테 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 서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며. 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왜 말 안 했어? 가족들이 서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보려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어요. 죽기 전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순덕이가 모르게 투자해둔 돈들이 아이들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하지만 민수는 걱정이다. 어린 나이에 벌써 도박에 손을 댔다. 절대 쉽게 돈을 주면 안 된다. 민정이는 다르다. 이 아이는 정직하고 성실하다. 30년 전부터 남편은 민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관문이 요란하게 두들겨지더니 민수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내가 아들이야, 아들. 왜 민정이한테만 돈을 주려고 해? 민수야, 술 마시고 왜 이래? 엄마가 3억이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3천만 원도 아까워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도 가족인데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서연아, 너 맞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어머니 재산이 3억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더라고요. 분식집 매매금, 상가 임대료까지 합치면 4억은 넘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저희가 볼 권리 있지 않나요? 유언장. 뭔 소리야? 서연이가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아버지 서류함에서 찾았어요.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손이 떨렸어요. 내가 죽은 후 순덕이가 고생하지 않도록 비밀 투자들을 해두었다. 하지만 이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민수는 도박 기질이 있으니 절대 큰 돈을 한 번에 주면 안 되고, 민정이는 착하고 성실하니 미래를 맡길 수 있다. 떡이의 판단에 따라 분배하되 민수에게는 최소한만 주라. 민수가 유언장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날 도박꾼 취급했다고? 30년 전 이야기잖아. 민수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2억 빚이 뭐야?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상해요. 이 유언장 가짜 같은데요. 뭐라고? 박진호가 유언장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 종이 30년 전 종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잉크도 최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정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쓴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민정아, 그게 엄마가 아버지 흉내내서 쓴 거죠. 오빠한테 돈 안 주려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제가 쓴 거예요. 민수가 도박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남편의 글씨를 흉내내서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민수야, 엄마가 그럴 수밖에. 문서 위조죄예요, 어머니. 박진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이가 일어나더니 박진호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러면 오빠는 엄마 도장 훔쳐서 대출 받으려 한 건 뭐예요? 그것도 범죄 아닌가요? 그건 그리고 서연이 언니는 어떻게 엄마 계좌 정보를 다 알았어요? 혹시 불법적으로 조사한 거 아닌가요?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가족끼리 서로 범죄자 만들려고 하고 그날 이후 며칠간 우리 집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민수는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쫓기기 시작했고 서연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저는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 고발하신 분이 계셔서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친아들이신 민수 씨가 민수가 저를 고발한 거였어요. 유언장 위조 혐의로. 하지만 동시에 저도 민수를 고발했죠. 제 도장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가족이 서로를 고발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죽은 남편의 지인이었던 변호사 이동수 씨였어요. 순덕 씨, 오랜만이에요. 남편분 얘기를 들었어요. 동수 씨? 왜 갑자기? 사실 남편분이 진짜 유언장을 맡겨두셨어요. 30년 전에. 뭐라고요? 이동수 씨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정말 남편분이 쓰신 거예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순덕 씨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주라고 하셨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우리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내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둔 게 있어.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를 만들어뒀어. 10억 원이야. 이건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너 혼자만 써.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10억 원. 그런데 편지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민수가 도박에 빠질 걸 알고 있었어.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기질을 보였거든. 절대 큰 돈을 주면 안 돼. 민정이도 조심해. 너무 착해서 사기꾼들이 노릴지도 몰라. 너만 믿을 수 있어. 순덕아.
30년 전에 이미 다 예견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가족들을 모두 불렀어요. 민수, 서연, 민정, 그리고 박진호까지. 얘들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너네를 불렀단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어때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끝이야. 진짜 끝. 그리고 폭탄 선언을 했죠. 내가 가진 돈, 너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고 상상 이상이야. 모두들 숨이 멎었어요. 그런데 한 푼도 안 줄 거야. 전부 기부할 거거든. 기부라니요? 서연이가 소리쳤어요. 응.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사람들 말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마지막 기회를. 기회? 너희가 엄마 생일 무시할 때는 언제고 돈 얘기 나오니까 무릎 꿇어.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 집도 팔 거야. 나는 요양원 들어갈 거고. 엄마, 아니야, 고급 요양원 말고. 정말 좋은 곳으로.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모든 재산을 기부했어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재단에 10억, 독거노인을 위한 시설에 3억, 나머지는 여러 자선단체에. 그리고 스위스에 있던 돈으로 정말 좋은 실버타운에 입주했어요. 여기는 정말 좋아요.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많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민수는 결국 파산했어요.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연이와도 이혼했고요. 지금은 형편없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대요. 서연이는 아이들과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민정이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연애를 시작했는데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모두들 제가 기부한 걸 두고 정신이 나갔다. 치매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후회 안 해요. 지금 저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정말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제가 기부한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편지 한 장이 민수, 서연, 민정이의 그 모든 달콤한 말보다 진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평온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최순덕 71살.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스위스 몽트레의 아름다운 레만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펜션에서 저는 새로운 아침을 맞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았어요. 할머니, 편지 왔어요. 마리아가 편지를 들고 뛰어왔어요. 제가 후원하는 한국의 아이들 중 한 명이에요. 희망 나눔 재단을 통해 지원받는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의대에 합격했어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게요. 이런 편지 한 통이 민수, 서연, 민정이의 그 모든 달콤한 말들보다 진짜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희망 나눔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동수 변호사님이 대신 참석하시지만 화상으로 연결해서 인사말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뭔 일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네, 도박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빚을 갚고 있어요. 의외였어요. 민수가 정말로 일을 한다고? 서연이랑은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요. 아이들은 서연이가 키우고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원룸에서. 목소리에서 진정한 후회가 느껴졌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신 때 한 일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들이었는지.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희망 나눔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머니 소식을. 정말 의외였어요. 민수가 봉사활동을?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해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그 순간 민수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민수야. 어머니, 전화 끊을게요. 어머니 평안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정이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민정이에요. 엄마께 편지를 쓰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저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일자리도 없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고. 그런데 그때 희망나눔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만든 재단이라고 저 같은 사람도 도울 수 있다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엄마 돈으로 도움을 받는다니. 하지만 재단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족을 미워해서 재단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돕고 싶어 하셨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저희를 버린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였구나. 지금 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에서 베이킹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작은 빵집을 차리고 싶어요. 엄마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민정이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저녁에는 화상회의로 희망나눔재단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최순덕 이사장님, 1년간 재단을 통해 도움받은 사람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동수 변호사님이 보고했어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 500명, 독거노인 지원 1만 명, 의료비 지원 5천 명. 숫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제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그리고 이동수 변호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특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민수 씨와 최민정 씨가 재단 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세요. 그 순간 모든 게 완성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하는 거였죠.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1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요. 그 모든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다는 걸. 돈은 쓰는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레만 호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최순덕 72세. 이제 진짜 완성됐구나. 민수와 민정이가 언제 다시 연락할지,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조급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매일 아침 알프스 산맥을 보며 전 세계에서 온 편지들을 읽으며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최순덕의 완벽한 역전극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답니다. 할머니, 2년 만에 한국에 온 저를 맞으러 인천국제공항까지 손녀 소희와 함께 마중 나왔네요. 민정이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어요.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민정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정한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민수 오빠도 왔어요. 뒤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리 맑았어요. 어머니, 정말 오셨네요. 그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무엇을 준비했을까 궁금했는데 어머니 생신상이에요. 정말로 작은 케이크와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항 귀빈실에서. 늦었지만 74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 순간 3년 전 무시당했던 7번째 생일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고마워.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라는 걸.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최순덕 74세. 이제야 진짜 완벽한 해피엔딩이에요.